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요거의 주범 황성택을 파헤친다. 이런 단독 취재 기사입니다. 황성택을 한번 파헤쳐보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중에 가장 1순위는 이제 수원에서 수원지검의 버카 있잖아요. 3억 9천.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그게 기소가 바로 될 겁니다. 아마 25일 날 위정교사 선고하면 수원지검의 버카가 기소가 되면요, 바로 이제 성남지청에서 이재명을 또 소환합니다.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비리로 이재명을 아마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백현동을 능가하는 사건이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 성남지청에 누가 아느냐? 저번에 했죠. 서정식 지청장, 서정식. 그리고 이제 강백신 차장검사를 특파한 거예요. 특별하게 강백신 차장을 보내서 수사해라. 그 다음에 부장검사가 강성기, 이룰성, 강성기. 이분이 세 명이 비리를, 이재명의 아마 상당히 대미를 장식하는 백현동, 위례, 대장동, 그리고 이제 정자동의 힐튼 호텔. 아마 이제 조만간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이제 수사가 아닐까. 여기에 핵심 인물이 있는데, 핵심 인물이 이제 안태준과 그 다음에 황성택입니다. 물론 이제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는 당연히 끼는 거고. 근데 안태준이는요, 안태준이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떻게 보좌관 하다가 자기 의원을 물리치고 경기도의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미 국회의원이 됐어요. 안태준이는. 그러니까 이제 안태준이는 투명하게 69년생이고 전북 고창 출신이고 옛날에 문학진 보좌관하고 어쩌고저쩌고 또는 이제 GH 부사장을 하고 노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태준이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수사하면 될 겁니다. 투명하게. 다 알죠. 그러면 이제 황성태가 누구냐?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검찰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성남지청에 계속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저번에는 이제 수사를 누가 하고 있냐? 3명의 검객 칼잡이 한 방송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장 범인 중에 이재명, 정진상, 안태준과 더불어서 가장 주범이 황성택이다. 이 자는 누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한번 파헤쳐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참 이재명 주변에 전부 다 어둠의 그림자들, 전부 유령들만 배회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 했죠. 정진상, 김현지, 배소연, 누구도 네이버에 인물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전부 어둠의 그림자, 유령들이야. 전부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이런 세력들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야. 근데 황성택이도 그래. 황성택이도 그 정도 큰 사업을 하면요, 힐튼 호텔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장사 엄청나잖아. 엄청난 사업을 했으면 보통 네이버에 인물 검색 이런 게 넣어야 되잖아요. 거의 흔적이 없다. 찾을 수가 없어요. 황성택이 누군지 어떤 애인지 잘 안 나옵니다. 이것도 어둠의 세력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루트로 취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취재 경로를 말씀드리면, 황성택이가 이제 요 정자동 힐튼 호텔 하기 전에 옛날에 차병원 일을 했습니다. 분당의 차병원에 이제 33억을 성남FC에 기부하는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황성태가 했어요. 한마디로 이재명하고 차병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FC 사건의 영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왜 대장동 위례 FC 그때 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처음에 부결됐죠. 두 번째 그 백현동 위정교사 대부 송금은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국회 두 번 왔잖아. 앞부분이 한 번은 부결된데 거기에 FC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FC 사건의 영장을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병원 33억이 뇌물로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역할을 한 게 황승택입니다. 그걸 첫째 제가 검토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역할이 나옵니다. 근데 황당한 게 네이버하고요. 네이버하고 이 두 사는요. 준 사람도 기소대가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 받은 사람도 이재명 정의사 재판하잖아요. 네이버와 두사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재판하죠. 근데 차병원하고요. 황승택이는 기소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뇌물을 받은 이재명과 정지상에만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게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틀려요. 뇌물을 준 사람은 돈을 10억 주나 100억 주나 1000억 주나 뇌물을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야.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니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5년 이하의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차병원은 시효가 지나버린 거예요. 두산하고 네이버는 시효가 안 지났고. 그래서 차병원의 관계자나 황승택이가 그때 차병원 일해주고 한 15억 받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차병원이 엄청난 돈을 받았다. 15억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시효가 지나가지고 차병원하고 황승택이가 FC 사건이 기소가 안 돼 있어. FC 사건은 이재명 정지상에는 서울에 있고 나머지 7명, 두산 2명, 그 다음에 네이버 2명, 또 공무원들, 그 다음에 FC 둘, 이렇게 7명이 성남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총 9명이죠. 근데 거기에 거기에 영장을 보면 차병원하고 관계에서 황승태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두 번째 취재한 게 유동규 씨하고 대화를 좀 물어봤습니다. 유동규 씨하고 이제 황승택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걸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유동규 씨가 원래 그러더라고. 자기가 차병원하고 이재명이하고 사이에 브로커 하려 했는데 이재명이가 약속을 너무 안 지켜가지고 자기는 빠질 때 그 다음에 자기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 황승택이라는 거예요. 황승택. 그래서 황승택이를 여러 번 만났대. 근데 고향도 모르고 어느 대학 나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 성격은 이게 뭐 좀 차분한 이런 뭐 좀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 번 만나가 대화도 하고 했는데 자기 신상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일단 이게 그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고 원래 뭐 하든 잔지도 이게 모르겠고 왜 업무 이야기 왜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 황승택이는 이제 그 상당히 성남에서는 유명한 게 그 부동산 개발업자 백현동의 김인섭처럼 이런 차인데 거기에 그 개인 신상은 잘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 근데 여러 번 만나봤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요. 유동규 씨 말에 하면 이제 그 안태준이하고 그 다음에 그 황승택이하고 정진상이가 항상 붙어 다니면서 같이 놀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안태준이는 69년생 돼 있어요. 호적에는. 근데 그 황승택이나 정진상이는 친구니까 68년 생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제가 유동규 씨하고 한번 취재를 해봤고 그 다음에 FC 영장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취재한 게 그 고소를 정자동이 그 힐튼 호텔 고소를 2군데서 했거든요. 2군데서 이제 그 고소장을 연 거예요. 제가 고소장을 입수해서 다기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진상 정책실장이 그 후임으로 있었던 선배한테 성남의 공무원한테도 황승택이 어떤 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고 여러 이제 경로로 그러니까 유동규 씨, 그 다음에 성남시 고위 공무원, 그 다음에 그 옛날에 FC 영장 검찰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고소장 포함해서 쭉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황승택이가 어떤 자냐 이걸 이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자도 그 베일에 가린 자입니다. 야, 참 이게 정진상
하고 이게 비슷한 자예요. 나이는 68년생인데 어디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딘지도 안 나와. 어떤 분은 이게 뭐 정지상이하고 동기아니냐, 정지상이는 부산에 번일고 경성대에 놓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근데 그 고수장에 보면요, 이건 나와. 놓은 게 뭐냐면 이자가 이제 그 성남에 사업할 때요, 그 연구 용역 회사도 하나 차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행사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성남시 연구 용역을 하는 PMG 플랜이랍니다. PMG 플랜. 요거는 이제 그 연구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PMG 플랜. 요거는 이제 그 황성태가 대표로 돼 있어. PMG 플랜. 그 다음에 그 UMP라고 있습니다. UMP. 요거는 이제 이거 용역하는 두 개의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요거는. 근데요. 그런데 이제 그 힐튼 호텔, 정자동의 힐튼 호텔을 시행하는 배지처 종합개발, 배지처 종합개발, 요게 시행사거든요.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자기가 아니야. 대표이사가 이제 그 배지처 종합개발의 대표이사는 김혜정이야. 김혀이, 김혜정. 여자가 이게 대표로 돼 있어. 근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황성택이하고 김혜정이가 부부예요. 부부야. 근데 부인이 뭐 스튜디오에서 출시다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PMG 플랜 또는 이제 그 UMP 이런 데 연구 용역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배지처 종합개발은 부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데 그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셀프로 용역도 하고 시행도 하고 한마디로 푹을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립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황성태가 자기가 이재명이가 용역을 줘. 정지상 통해. 야, 거기 너 연못이야. 유원지. 연못이야. 연못. 유원지. 넙이죠. 넙. 이걸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니? 용역을 줘. 짜고 치는 거지. 그러면 PMG 플랜에서 요거는 외국 호텔을 유치합시다. 외국 호텔. 요렇게 줘.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배지처 종합개발 부인이 대표잖아. 거기에서 또 시행을 해. 이게 뭡니까? 하나가 다 짜고 연구 용역하고 그 다음에 직접 시행까지 다 해버리는 이게 바로 황성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성택 개인의 문제는 상당히 배열이 갈라져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황성택의 범죄 혐의들은 어떤 게 있느냐? 네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네 가지로. 자, 첫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셀프 용역. 자기가 짜고 용역 받아서 시행까지 다 해버리는 이게 셀프 용역. 셀프로 용역해서 시행을 지가 하는 거야. 둘 다. 이거는 이재명이나 정상이 안 짜면 안 되지. 이게 첫째 범죄. 두 번째는 이거는 5단계 상향. 와, 이게 당군 일에 처음일 거야. 5단계. 아예 그냥 백현동은 4단계. 백현동은 이제 4단계 준주거 이렇게 올리죠. 요거는 5단계 상업지역. 그 위에 상업지역. 5단계 상향. 이게 두 번째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 결국 성남시에 부지 임대를 하죠.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에서 두 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남시가 임대해주면 처음부터 임대로 처음부터 받아야지요. 임대해주면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앞에 7년간 임대료를 면제를 해줘요. 7년간 임대료를 이게 안 받습니다. 호텔이 건설되고 나서 2022년 7월 11월까지 2022년 11월 호텔 완공되고 나서 그때부터 내라. 그때부터 내라.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를 면제를 해줍니다. 대부로를. 그러면 그게 얼마다? 대충 계산해서
한 105억 정도, 105억, 7년간 안 받는 게 이런 데 그 면제를 해줘버려요. 이게 그 세 번째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뭐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혐의는 대부료 외국인 기업으로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운다. 누구다? 캐나다 국적의 그 남영자. 캐나다 국적의 남영자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 4.4억,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 투자해. 4억 4천. 그리고 이제 지분을 30%를 줍니다. 30% 넣으면 외국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호텔을 돈 4억 4천 내고 30% 지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외국인 기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1.5%만 받으면 돼. 1.5. 원래는 이제 그 5% 정도 받아야지. 5%.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특혜를 준 겁니다. 즉,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이거 네 가지 특혜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거 셀프 용역, 그 다음에 이거 5단계 상향, 그리고 이제 이거 대부로 7년 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외국인 기업으로 둔갑시켜서 1.5% 대부료. 이런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이거 행태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정자동, 이게 그 아마 이재명 수사의 그 활용 점정이 될 걸로 봅니다. 이재명 수사가 이제 그 대장동부터 시작돼서 위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 백현동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정자동으로 활용 점정이 된다. 이렇게 봐요. 백현동은 4단계, 정자동은 5단계입니다. 5단계, 당군 이래 최대 5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저수지가 아마 이게 그 이재명한테 가장 중요한 저수지일 거예요. 7년간 면제만 이게 105억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외국인 기업으로 이게 5% 받을 걸 1.5로 3.5%를 이게 이거 오히려 받는 돈보다 이게 안 받는 돈이 2배 많잖아. 1.5% 받고 5% 받는데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 돈을 이게 전부 다 어디 갔다? 바로 이게 그 이재명과 정진상의 안태준의 주머니로 간 게 아닌가. 이런 데 의혹이 듭니다. 하여튼 그 성남지청에 이제 그 본격 수사가 마무리돼 가니까 빨리 이재명이를 소환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게 영장을 치댄다 봐요. 이거는 이게 영장을 치댑니다. 전에 별개고 워낙 재질이 안 좋아요. 영장을 별도로 성남지청에 청구해야 됩니다. 서정식 지청장, 강백신 차장, 강성기 부장검사 영장을 다 치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황성택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여기 이거 하나로 더 건져보려고 별걸 봐도 뭐 워낙에 베일 속의 인물이고, 제가 그 성남의 공무원, 그 다음에 그 유동규 씨, 그리고 이제 그 FC 사건의 관련자 영장, 검찰의 취재, 그리고 이제 그 고소장 시민단체 다 제가 이제 종합해서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곧 아마 성남으로 다시 그 이재명이 소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